탐사 플러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탐사 플러스는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그보다는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던 공익 제보자들의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1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108명 가운데 70명이 해고당했습니다. 공익 제보 혹은 내부 고발, 그 이후의 인생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영화 도가니로 알려져 있는 광주 인화학교 사건. 교사들이 청각장애 학생들을 수년간 성폭행한 이 사건은 당시 교사였던 청각장애인 전흥섭 씨의 고발로 드러났습니다. 그 피해 학생 여자 술만했으면 그 여자생 누구라도 나섰어야 했어요. 그런데 나서지 않는 거죠.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분노감이 들고. 전 씨는 다른 사람들처럼 침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하려고 난중에서가 지나서 어떠한 반하게 직접 찾아가서 왜 조치하지 않느냐고 바라면서 한마디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저한테 입 다치고 좋은 소리하고. 돌아온 건 해고였습니다. 직장이 세고 등등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등등 그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전 씨에게 후회는 없습니다. 자기는 그런 일을 했는데 같은 자인으로서 당연히 도와주고 해야죠. 제 개인 입장을 고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거든요. 다만 가해자들에게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지금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찰이나 교정이고 했는데 결국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실망스러울 뿐이에요. 경찰이나 교정은 모두 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기까지 했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역시 장진수 전 주무관의 내부 고발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에서 얘기하지 마라. 그냥 네가 안고 가라. 가면 지금 오늘 당장 현대자동차 부사장 만나볼래? 장 전 주무관은 해임된 이후 전국 통합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 제도권에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도 없고 또 잠깐 국민들도 잠깐 그때만 좀 관심이 있지 결국에는 이제 다 잊혀져 가고 또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렸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영국 유학을 마치고 모교인 덕성여대에서 대학 강사로 지내던 김모 씨의 삶은 지난해 12월 180도 달라졌습니다. 같은 과 교수가 차 안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고발하면서부터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공부한 거를 포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제 꿈을 어느 정도가 아니라 거의 포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대학에서 미술을 가르치던 김 씨는 지금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많이 힘들지만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거는 제 선택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성추행을 했던 교수는 1년 가까이 기억이 안 난다며 부인하다 교직으로 돌아가게 선처해달라며 최근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해임 뒤 전시회를 여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판 중 예술가에게 일반인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며 학생들에게 탄원서까지 받아냈습니다. 반면 피해 학생은 학교를 그만뒀고 집도 이사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이런 일을 또 똑같이 벌여서 돈을 받았었다. 제가 돈을 받기 위해서 돈을 노리고 이런 일을 벌이는 거다. 김 씨 역시 국내 미술계 활동을 포기하고 해외로 갈 생각입니다. 가장 원하는 건 그분의 진심 어린 반성. 앞에서는 반성한다 하고 뒤에서는 이 아이가 나한테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 지난 2012년 학교 재단 비리를 고발했던 안종훈 교사는 학교 측으로부터 2차례의 파면과 무더기 소송을 당했습니다. 학교가 저를 징계 사유를 만들고 괴롭히기 위해서 6번 고소고발을 했어요. 7번이에요, 7번. 행정실장이 저한테 3번을 했고요.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2번을 했고 학교 이사장이 저한테 2번을 했어요. 무혐의 처리되고 결국 복직됐지만 자리는 교무실 문 앞 외딴 책상입니다. 교실에 가지 못하고 도서관에서 홀로 시간을 보냅니다. 담당 업무는 딱 2가지. 이게 이제 청소 지도하는 업무하고 학생 중식 지도, 점심시간 줄 세우는 거.
동료 컴퓨터를 썼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 두세 번 정도 그 선생님 자리에서 좀 컴퓨터를 제가 잠시 좀 도움받아 썼는데 그걸 학교 정보 운영 어떤 규정 위반으로. 왜냐하면 컴퓨터 속에는 뭐 온갖 정보가 다 있을 수 있고 한데 그걸 남의 PC를 썼다는 거죠. 안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도 지금까지 뭐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지금 6개월 된 지금까지 약을 먹고 있거든요. 자율형 사립고 하나고의 입시 비리를 고발했던 전경원 교사. 자신이 고발했던 이들로부터 징계를 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파면이나 중징계 대상자들이 징계위원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저에 대한 징계를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징계 사유 중에는 수년 전 동료 교사 아버지를 병문안 갔던 것이 성희롱으로 바뀐 일도 있었습니다. 평생 감사해야 할 일을 이런 상황에서 성희롱을 했다. 그것도 5년 전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막 성희롱했다고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징계 사유 맞냐. 제가 황당해서 얘기했어요. 그럼 이건 징계 사유에서 빼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인민재판 같은 일도 겪었습니다. 저한테 수신자를 걸어놓고 그걸 같이 볼 수 있는 참조자에다가 전체 교직원을 다 걸어요. 도와주는 분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누군지 실명을 한번 공개해 보시죠. 우수 교사였던 평가는 갑자기 바닥을 쳤고 동료들은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진 않습니다. 다시는 하되 저 같은 경우도 그 자료 같은 거, 점검물 같은 게 좀 더 잘 모은다든지 좀 이렇게 좀 준비를 좀 더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내부 고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판에서 다 지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아직 그렇게까지 막 몰린 게 아니라서 그런지 또 그런 상황에 처했어도 또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을 생각하면 누구에게도 해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벌어졌다면은 그래도 너는 그 신고를 할 거냐 하는 그 질문 겪어보고 나니까 못 하겠더라고. 용기가 안 나.